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글을 사랑한 땡땡땡. 호를 보니까 뭐 한인, 샘, 백천 이런 호들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 문제죠. 힌트가 될 수 있는 거 생물연대가 1914년에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이 좀 힌트가 될 것 같네요. 주요 활동, 독립신문 교본 활동, 국문, 동식회, 그리고 국어 문법, 그리고 말의 소리 정도가 나왔죠. 자, 한글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요. 세 개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1907년에 국문연구소가 있습니다. 국문연구소 하게 되면은 인물을 두 명을 기억을 해 놓자. 지석영하고 주시경 선생님. 이때는 이제 명칭이 국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는 국문하게 되면 일본어를 말하는지 조선어를 말하는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명칭이 조선어로 바뀌게 되죠. 처음에 이제 조선어 연구회가 생기게 되고요. 조선어 연구회와 관련된 거 잡지 한글하고 그 다음에 각야나를 제정했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뭐 장지현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1931년 하게 되면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발전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든가 아니면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 시도했다. 우리말 큰사전은 이제 이 이후에 광복 이후에 돼서 완성이 되고요. 이 조선어 학회는 1941년에 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폐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 되는데요. 우리 왼쪽에서 내용을 보면은 1914년에 이제 타계를 하셨죠. 그래서 1914년인 거를 안다면 최소한 지석영 선생님 아니면 주시경 선생님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속어법으로 이 둘 중에서 뭐 구별을 해라라는 정도로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잡지 한글을 간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조선어 연구회가 되죠. 1920년대에 해당합니다. 1921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 이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그러면 조선어 학회가 되죠. 이것 역시 1931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14년에 돌아가신 이 설명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3번 각야나를 제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것도 조선어 연구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해서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번 국문연구소에서 한글 연구를 체계화하였다. 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내용은 이제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내용인데 주시경 선생님하고 지석영 선생님에 대한 구별 정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5번 조선어 학회 사건 하면은 1942년이 되죠.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한다면 뭐 이윤재 선생님 등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있다면 소거법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그림은 가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족을 계몽하기 위해 쓴 노동야학 독본에 실린 사파입니다. 뭐 노동야학 독본이라든가 이런 사파 같은 거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고 소유 견문을 집필하기도 했다. 소유 견문을 좀 알아두셔야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6.1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지 중에서 6.1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보니까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했다. 이거 뭐 6.1준에 대한 옳은 설명인데요. 우리가 중립화라는 이 단어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우리 현대사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6.1준이 1885년에 주장한 중립화론이에요. 이제 갑신정변을 겪고 나서 갑신정변하게 되면 이 전해가 되죠. 1884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6.1준이 중립화론을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고종이 러일 전쟁 직전에 전운을 감지를 하게 되고 1904년이 되죠. 러일 전쟁 직전에 중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별 실효성이 있지는 못했죠. 그래서 중립화와 관련을 해서 6.1준하고 고종이 했다. 이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설명이죠. 6.1준 정답은 뭐 1번이 되고요. 2번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뭐 김옥균과 같은 김옥균 등의 급진 개업파 등이 되겠죠. 3번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 그럼 뭐 서재필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배제학당을 설립하여 그럼 86년에 설립을 하게 되죠. 근대 교육을 보고받았다. 아펜젤러가 되죠. 어디 계열이에요? 개신교 계열이다. 5번 참정 대신 자격으로 관민 공동회에서 연설하였다. 그럼 박정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후에 이제 모함으로 그 박정향 내각은 무너지게 되죠.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공화정하면 왕을 부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35, 36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뭐 엄청나게 긴 지문이 나왔죠. 지금까지 한능검 중에서 이 문제가 35, 36번으로 57회에 나온 문제인데요. 이게 가장 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서 이렇게 살펴봐요. 가를 읽어보니까 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6도 심통성 정도 중에서 하도는 이와 기가 합하여 말한 것이니 예를 들면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사단의 정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르니 본래 순선하여 악이 없으나 반드시 이의 바람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기가 가려진 연후에 선하지 않게 된다. 요 칠정이 나왔네요. 칠정. 사단 칠정론이 됩니다. 사단 칠정론. 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왕과 기대승이 노란 겁니다. 조선 선조 때가 되겠죠. 근데 이 사단 칠정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 자체가 우리 한능검에서 다룰 정도로 나오는가? 그러면 기대승 자체가 언급이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과 기대승의 사단 칠정론 하게 되면 그냥 시기 정도. 그래서 조선 선조 때다. 뭐 이 정도만 공부를 학습을 하는 게 더 낫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나오면은 제가 다뤄주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나를 읽어볼까요? 유불도 삼교는 각자 업으로 삼아 수행하는 바가 있으니 섞어서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보니까 이제 부처의 가르침, 유교의 가르침에서 두 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유교적 정치 이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다음 생을 위한 바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날에 힘써야 할 일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교적 정치 이념이라고 알려져 있죠. 또 그리고 달을 또 읽어봅니다. 달을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 뭐 계속 봐왔던 선지죠. 불씨에 대한 내용. 불씨는 사람이 사악한지 정의로운지 올바른지 그런지는 가리지 않고 말하기를 부처에게 오는 자는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도 부처에게 규용하면 화를 면하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가령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올바른 도리가 아니므로 징계해야 한다. 정도 전에 불씨잡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라를 한번 읽어봐요.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문제에 관해 개량하고 구신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근현대사에 나오는 건데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박은식 하게 되면 뭐 역사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거를 썼고요.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반복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 구신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유교에다가 이제 양명학을 붙여가지고 새롭게 하자 양명학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라가 이제 근현대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죠. 이제 화면을 좀 줄여가지고 봐요. 가라를 작성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는 내용이죠. 그럼 뭐 가는 조선 선조 뭐 고려 성종 때에 해당하는 나가 제일 빠를 테고요. 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조선이 만들어질 때 정도전 조선 초기 다가 2번이고 다음에 이제 가가 되니까 3번이고 마지막으로 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다 가라가 되죠. 나다 가라 하면은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또 36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가라를 작성한 인물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기억을 읽어보니까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경서를 해석해 사서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반박하고 이건 뭐예요? 사문난적이라고 비판받은 인물 딱 2명 있죠. 윤유하고 박세당이 있습니다. 그럼 뭐 가라를 작성한 인물이니까 가는 이제 이왕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니은을 읽어봐요. 얘기 중 원령에 근거하여 불교 행사를 줄이고 정사를 행하도록 촉구하며 불교의 관행에 젖은 군주를 유교적 규범을 실행하는 군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하면은 나는 이런 옳은 내용이죠. 불교 행사를 줄이고 정사를 행하고자 촉구하며 불교의 관행에 젖은 군주를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는 군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최승로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유교적 정치 이념. 디귿 읽어봅니다. 기대승과의 논쟁을 통해 성리학의 이해를 심화시켰으며 그의 사상은 제자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유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인데 이왕의 사상이 일본으로 정해졌다.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정답인데 한능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이거는 이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뭐 정도전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 라 하면은 박은식이었죠. 양명학을 통해서 기존의 유학을 개선하려 하였고 실학의 실천 정신을 받아들여 구국운동을 실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해서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긴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역대 가장 긴 문제였고 이 이후에 이 정도 긴 문제는 출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예외적으로 길게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뭐 이게 가장 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네, 다음 문제 봅니다. 밑줄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우리 문제 푸는데 점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로 넘어간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이 시기에 토지조사 사업 하게 되면은 연도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910년에서 1918년도까지, 즉 1910년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뭐 1912년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조사국이 세워진 건 이제 10년인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12년이기 때문에 1910년 혹은 뭐 1912년부터 했다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통상 뭐 1910년으로 많이 해요. 이 시기에 총독부가 세워졌죠. 한일 병합 이후에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비호하고 선전하기 위해 개최한 조선물산공준회 회장 전경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경복궁 일부를 헐어내고 물산공준회장으로 조성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조선의 정통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니까 이제 1910년에 해당하는 그런 선지들을 골라주면 되죠. 일제 정책은 보통 10년대 그 3.1운동 이후 20년대 이후에 30년대 40년대는 좀 묶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는 좀 분명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1번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연도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1938년에 해당합니다. 국가총동원법. 2번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등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였다 하면은 20년대의 문화통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3번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하에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제1차 한일협약으로 이제 재정고문인 메가타하고 스티븐슨이 오게 되고요. 메가다가 실시한 거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이 되죠. 4번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적용했다. 처음에 이제 허가제가 실시가 되죠. 이게 1910년대가 되고요. 이후에 이제 20년이 되면서 허가제를 폐지하고 회사를 신고만 하게 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의 자본들이 들어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10년대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공포하였다. 1936년이 되는데요. 사상범 이 앞에만 띄어서 외우면 안 됩니다. 보호 관찰령 할 때 사상범 보호 관찰 여기가 핵심어가 되기 때문에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해서 풀네임으로 이렇게 외워 주셔야 됩니다. 이 전 문제가 뭐 너무 길어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잘 잡혔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